딱 하고 앉아있네. 네, 삼태성도 6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와 해야 되는데 사투님께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네. 알러지로 위독한 상황이라.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어떤 알러지냐 여쭤봤더니 어떤 그 지구 알러지, 지구 알러지. 네, 존재 알러지. 네. 이승 알러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알러지. 네, 네. 이게 우주로 가시면 괜찮을까나? 아닐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재채기가 쏟아져가지고 네네.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좀 눈도 좀 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은 해야죠. 저희 알러지에도 불구하고 또 지구인들은 우주로 나가고 있다. 네. 아, 그렇죠. 알러지를 피해서. 알러지를 피해서, 알러지를 피해서. 이 지구를 피해서 이번에 그 창어 6호 네. 중국에 네. 창어 6호가 달 뒷면에 또다시 갔죠. 사실은 그렇죠. 2019년에 예. 창어 4호가 어. 달 뒷면 착륙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차이는 달 뒷면에 암석과 토양 표본을 지구로 가져오겠다. 네. 라는 게 계획이고 네. 원래 계획은 6월 25일 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이미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이 23일이죠. 네, 오늘 23일이라 뭐 계획대로 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이 나사 같은 곳이 이름이 중국 국가항천국이잖아요. 네. 항천국. 좀 멋있긴 해요. 천이 하늘천자군요. 한데 네. 되게 관료적인 느낌이긴 한데 네. 약간 무협지 느낌도 있고 중국 국가항천국이 이제 지난 2일 날 오전 6시 23분에 달 남극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부분이 달 남극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 부분이 달의 앞면이고요. 우리가 보이는. 그리고 저 위에 빨간 쪽이 뒷면이에요. 그리고 저 점선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부분이 남극권이죠. 거기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위에 보면 아폴로라고 보이는데 네. 저희 아폴로 착륙했다는 곳이 아니고 그 아폴로 크레이터 이름이 그냥 붙어 있는 곳이고 이렇게 저게 아폴로가 착륙한 곳이면 아폴로가 이미 달 뒷면에 가본 거니까 아닌 그러게요. 거고. 네. 그 지금 CE6 랜딩 사이트라고 적힌 저기가 바로 창어 6호가 착륙한 곳이니까 사실 달의 뒷면 살짝 뒷면이죠. 네. 예, 남극점에서 살짝 뒷면이지만 어쨌든 뒷면이니까 저기에 이제 착륙을 한 거고요. 착륙은 14분 동안 잘 진행이 됐답니다. 뭐 카메라도 사용하고 장애물 햇빛 시스템 이런 각종 또 이런 것도 중국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지금은 잘 착륙을 해서 가기는 4일 만에 달 궤도에 도착을 하고 20일 동안 점차 고도를 낮추면서 이제 착륙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엔 드릴을 사용해서 이제 지금 암석과 토양을 채취를 하고 있나 봐요. 20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 달 궤도에서 수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천천히 이제 이렇게 약간 역분사 같은 걸 하면서 그 속도를 줄이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인이니까 이렇게 길게 할 수 있겠죠. 예, 유인은 가서 빨리 내려야죠. 그래서 뭐 20일 동안 버티면 안 돼요. 아폴로는 4일 만에 가서 그냥 내렸잖아요, 금방. 네. 네, 저런 식으로는 유인은 좀 많이 힘들고 저기가 이제 아이켄 분지라는 곳인데 저 사각형으로 된 곳이 네. 5월 28일 날 태양이 떠오르면서 보름간의 낮 기간이 시작이 됐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앞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창어 4호 때도 그렇고 이제 달의 뒷면을 자꾸 노리고 있는 예, 그런 형국인데 사실 그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다라는 그런 명분도 당연히 있겠으나 또 차이가 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난대요, 실제로. 네. 달의 앞면에는 이제 현무암 평원이 되게 평평하게 많이 펼쳐져 있어서 무슨 바다 뭐 이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근데 뒤에는 보시다시피 저 빨간색이 이제 높은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뒷면에는 고지대가 굉장히 많답니다. 네. 그 지형이 험해서 착륙할 장소를 찾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아마 저 남극에 가까운 쪽에 착륙을 한 걸로 보이고. 그럼 지금까지 앞면에 착륙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지역 문제도 있겠네요. 네, 평평하고 잘 보이고. 지형 문제도 있고 사실은 뒷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지. 네, 통신이 안 되잖아요. 통신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뒷면은 힘들었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창어 4호 때도 그 라구랑주점에다가 통신 위성을 하나 보내놓고 그쪽으로 통신위성 중계를 띄워놓고, 했었죠. 네, 뭐 그렇게 지금도 아마 그걸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네. 그래서 저 빨간 고지대들은 아마 소행성들이 충돌을 해서 만들어진 그 지질 활동으로 뭐 수억 년 전에 남극도 지형이 험해요. 네, 그래서 네. 남극도 착륙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형이 너무 험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착륙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은 여하튼 우주 탐사의 쾌거를 계속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루고 있는 게 맞고요. 아유, 대단하죠. 대단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혹은 뭐 어떤 그리고 면에서는 지금 뭐 중국 그 자기 자체 우주 정거장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텐궁.
네, 이미 완성했어요. 네네. 네. 그래비티에서는 이미 완성됐었지만 그래서 다들 이미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때 막 우주 이렇게 대충 뭐 날아가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리는 없지만. 저기 있네 하고 가잖아요. 뭐 그냥 수영하듯이 가가지고. 네, 여러분 우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일단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보낸 거지만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의 과학 장비도 탑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주 탐사도 완전히 개별적으로만 하는 경우는 또 꽤 많지 않고 요즘은 또 많이 협력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프랑스가 좀 많이 협력을 하더라고요. 중국. 네. 스웨덴 장비랑 프랑스 장비는 이제 달 표면에서 방출되는 라돈의 양, 방사성 물질인, 그다음에 음이온 양 이런 걸 측정하는 설비고. 라돈은 해롭고 음이온은 이로우니까. 그렇죠. 또 플러스 라돈 마이너스. 우리 그 침대에 라돈과 음이온이 동시에 나오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셈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보낸 장비는 뭐 거리 측정용 레이저 역반사경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파키스탄 최초의 소형 달궤도 위성이 저기 같이 갔대요. 근데 걔는 달궤도 위성이니까 착륙을 안 했고 중간에 궤도에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돌고 있다. 아이큐브 Q라는데 그래서 파키스탄도 이제 발사체는 아니었지만 달 궤도 위성을 갖게 됐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대단하네요. 파키스탄은 뭐 핵무기도 있고 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나라죠. 묘하죠. 중국하고 엄청 친하면서도 F-16 전투기도 있고. 막 묘합니다. 예, 아주 묘합니다. 네. 국제적으로 아주 묘한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하고도 굉장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왕숙이죠. 네, 원수죠. 인도는 또 우주에 굉장히 또 앞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가 달에 뭐 한 뼘이라도 차지하면 파키스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인도는 그때 근데 사실 남극 착륙은 인도가 또 제일 최초랬죠. 네. 네, 파키스탄이 사실 인도를 따라가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긴 하죠. 네.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한데 인도 때문에 사실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의외로 제3차 대결대전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아 그렇죠. 네. 뭐 월드워 G 뭐 이런 소설 보면은 이제 거기 핵전쟁이 나고 막 이런 내용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파토님께서 방금 파키스탄이 인구가 적다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적은 줄 아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인도에 비해서. 인도보다 적은 거고요. 네. 인도에 비해서 적지. 네. 매우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이 2020년대 후반에 달 탐사선을 2번 더 보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남극 자원을 탐사할 창어 7호를 2026년에 보내고요. 이제 뭐 그 방금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얘기죠. 그리고 2028년에는 달 기지 건설을 위한 기초 조사를 담당할 창어 8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잡혀 있고, 그리고 2030년에 드디어 대망의 달 유인 착륙을 시도할 계획이다. 2030년. 6년 정도 안 남았는데 얘네들은 근데 지금 계속 거의 스케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 뭐 국가 거시기 항천국 여기는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고 있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그 중국이 이제 우주굴기 예전부터 벌써 몇 년 됐어요. 네네. 10년 가까이 그렇죠. 우주굴기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화성 탐사도 한 방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계획하는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 미국의 나사 이상으로 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예.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030년대에 이제 달기지 사람도 가니까 달기지 구축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도 지금 중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약간 뜻밖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자국 내 문제가 좀 많아서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태국, 니카라과, 세르비아 이렇게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약간 우주 쪽에서 제외돼 있는 약간 소외돼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좀 느낌을 받는 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참여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달 연구기지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는 협정에 서명을 한 상태라고 해요. 야, 이거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아르테미스에 아마 포함 안 된 나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달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가 편을 갈라서. 뭔가 그 제3세계 연합이랄까, 네. 뭐 소위 아니 당연한 게 중국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미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달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가?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소련과 미국의 그 정도 규모의 네.
자기의 그렇죠. 상대가 되고 싶다. 네. 요런 생각이죠.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능해 보인다. 그쵸. 맞짱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대단한 거죠. 네, 이제 무시무시하네요. 예. 다른 거는 그때는 소련의 상대는 나사였는데 지금 중국의 상대는 스페이스X다. 그렇습니다. 아,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스페이스 얘기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스타쉽 네 번째 드디어 네. 꽤나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뭐 거의 완전 성공이죠. 그죠? 뭐 잘 네. 돌아오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 다음에 성공할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했잖아요. 네. 저를 라이브를 지켜봤었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흥미로운. 무슨 뭐 발사할 때 뭐 날개가 고장 났네 그러더니 잘 작동하던데요. 착륙할 때 보니까. 착륙할 때 날개가 거의 불에 타버렸죠. 불에 탔어요. 예. 타서 착륙 직전에 떨어져 나왔거든요. 예. 그래도 뭐 내려왔고 그랬죠. 상관없어요. 물에. 예.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다 됐습니다. 잘 잘했죠. 네. 그러니까 뭐 착륙할 때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잘하는 그 착륙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물 위에 떠가지고 호버링을 한 다음에 물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다 된 거잖아요. 네, 착륙 이제 바닥에 하기 전에 이제 단계로 한 거예요. 네. 물 위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첨벙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물 위에서 잠깐 동안 떠가지고 네. 아 이제 이거 이제 떠가지고 바닥 여기에서, 대신 물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 이제 됐다 해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속도로 이런 게 다 한 진짜, 거예요. 예, 진짜 대단하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내려오는 거 보면서 그 날개 불타고 이런 다 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왜 그 내열 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보강하고 이제 저게 이제 불 타지 않게 만드는 그쵸. 그런 그러니까 거 지금 데이터가 그런 많겠죠.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다음 쏠 때 그거 보완해서 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슉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일 그래서 것이다.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뭐 1, 2, 3차를 실패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실패 아니에요. 그 지금 말입니다. 진행 중이라니까 진행 중. 그러니까요. 네.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사람이 죽거나 하면 실패겠지만 네. 아, 그런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옛날의 개념은 열심히 만들어서 테스트 다 해가지고 발사가 마지막 이제 실패냐 성공이냐의 가늠자예요. 예. 근데 개념을 바꿨다니까 스페이스X는 그냥 발사가 테스트 과정인 거예요,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사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발사 단가를 낮춰놓으니까. 낮춰놓으니까. 그래서 그 랩트 엔진 밑에 1단에 들어간 랩트 엔진이 33개잖아요. 그렇죠. 그 33인 거기 또 하시네. 예, 그렇죠. 33개인데 그거 한 개가 230톤급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누리호는 한 개가 75톤인데 이번에도 발사할 때 한 개는 고장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개 꺼졌어요. 네. 한 개 꺼졌어요. 근데 한 개가 꺼져도 그게 없죠. 움직여요. 아무 밑에서 상관없고. 이렇게 진보를 하기 때문에 네. 균형을 잡는 거예요. 몇 개 꺼져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이제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케이박사님께서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이제 같은 날 거의 그 끝나고 나서 음. 바로 보잉이 스타라이너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스타라이너는 무슨 헬륨 탱크가 이상하고 해가지고 음. ISS와 수동 조종으로 도킹을 했습니다. 네. 아, 수동으로. 그런 걸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음. 왜 필요한가 이 프로젝트. 그 오히려 수동 장인 정신 보여준 거 아닌가요? 아, 기술력과? 그러게요. 인간의 기술? 미국의 조종사들 죽지 않았다. 그게 보잉의 스타라이너가 네. 이제 유인 우주선을 네. 계약을 나사랑 한 게 2014년입니다. 아, 10년 됐네요. 2014년에 그 보잉과 스페이스X와 계약을 한 거예요. 나사에서. 그때 거의 조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수십조 단위로 계약했어요. 했는데 그 보잉의 계약 금액이 스페이스X의 2배였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스페이스X는 2020년부터 이미 계약 실행을 했어요. 네. 보잉은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그것도 10년 만에. 그것도 이제 사람을 태우고 네. 수동 조종으로 도킹하게 되는 네. 이런. 더구나 스페이스X는 그러니까 그때의 계약 내용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사람 태워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는 로켓까지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네. 이 보잉은 자기들 로켓이 아니에요. 네, 그 ULA 로켓이에요. 아,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그 네. 합친 회사 아틀라스. 로키드랑. 네, 네. 로키드랑 보잉이랑 네. 합쳐서 만든 그 회사 로켓이 이 프로젝트로 개발을 한 게 아니에요, 로켓은. 그렇습니다. 근데도 10년이 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은 미국 행정부나 나사에서 이거 좀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배임이죠.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원래.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론 머스크를 욕하다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떤 그런 그러게 부분인 것 말입니다. 같습니다. 그냥 이번에 그 중계를 보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스페이스X 그 여성 두 분이 중계를 하셨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막 날개에 불 붙고 네. 그랬잖아요. 그럼 막 웃으면서 날개에 불 붙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막 엄근진한 분위기에서 그렇죠. 날개에 불이 붙었고 이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고 우린 이런 거를 이제 늘 봐왔던 느낌인데 그렇죠. 아폴로 13호 뭐 We have a problem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인데 이분들은 불 붙었는데 내려가고 있고 잘 탈 떨어져 나가네 뭐 이러면서 아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웃으면서. 카메라 카메라 꺼졌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분인데 아이고 카메라가 깨졌네. 그러니까 카메라 깨졌어요. 깔깔깔 웃고 그러는데 그냥 그 여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쓸 거거든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 테스트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번 뭐 잘못되면 돈 엄청나게 날라가고 우리는 뭐 큰일 나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 이것은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저기에 불붙음으로써 우리가 또 뭐 하나를 배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깔깔깔 정말 깔깔 웃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단도 똑같이 호버링 하다가 네. 착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단이 다 성공한 건데 그렇죠. 1단이 성공한 다음부터 약간 여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하는 맞아요. 목표는 이미 그렇죠. 끝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가 다 보너스니까 이제 즐겁게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2차는 재진입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버링까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 초과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2단이 재진입하는 것까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단 재사용이 어려운 게 1단은 한 60km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렇죠. 금방 내려오면 돼요. 근데 2단은 금방이라는 우주로 말이 갔다가 참- 갔다가 오잖아요. 궤도를 돌다 와야 되니까. 네, 궤도를 돌다 오니까 재진입하는 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켓 2단은 다 재활용을 못 해요. 대부분이. 계획도 없고. 지금 팔콘 9도 1단만 재사용이지 2단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2단까지 돌아가는 걸. 어쨌든 좀 너덜너덜해지긴 했지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아니, 원래 우주원 목선도 얼마나 너덜너덜해서 왔는데.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보면서 스페이스X의 좀 문화도 느껴진 게 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이번에는 뭐 지난번보다 훨씬 100% 성공했다 이런 식의 압박을 줬다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냥 좀 부러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스페이스X의 경영 방식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그렇죠 실제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연이은 성공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해나갈 수 있는지. 예. 우리 뭐 한국식으로 사람을 갈아넣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것만으로 이게 그건 되나? 아니에요. 그죠? 네, 돈만도 아니에요. 돈은 분명히 보잉이나 거기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상하네. 예, 뭔가 독특한 문화라든가 네, 뭐 뭔가-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네, 외계인이라 그나 뭐. 그런 부분은 이후에 우리 과학과 사람들이 많이 발전하거나 아니면은 K 박사님이 지금 나중에 소개해 주실 저 책으로 유명해지시고 돈을 많이 버시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로 혹시 그 입사하셨던 분들 자플래닛에 한번 올려주시면 아. 리뷰를 리뷰 1점 막 이렇게 1.5점 이렇게 올라오고 막 네. 맨날 화내고 뭐 던진다. 네, 행복해하는 연기를 시킨다 막 이런 거. 이 중국한테 스페이스X가 강력한 라이벌 경쟁 상대인 이유가 네. 그 스페이스X는 달에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물론 달에는 갑니다. 네. 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네. 그 착륙선이 스타쉽이기 때문에 달에 가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잠깐 쓰는 거예요. 그 스타쉽 용도를 여기에도 쓸 수 있으니까 쓰지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대단합니다 진짜. 네. 계속 앞으로 이 테스트 할 때마다 시험 할 때마다 네. 보면서 얼마나 더 발전하는지 그런 얘기를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네. 그 암호라던가 뭐 이런 네네네.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뭔가 이 기자가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를 준비해 오신 것 같거든요. 네. AI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핫하죠.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 파트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여기 책이 있습니다. 기계 그러니까. 속의 유령. 네. 네. 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저 책 재밌어요. 저 책 그리고 저 사회적인 얘기랑 저 흥미로운 일반 책에 안 다룬 얘기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읽어보십시오. 좀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팔리지 않나요? 많이 팔렸을 것 안 같은데? 팔리진 않는데 네. 그래도 저는 조금 더 기다렸죠. 되게 재밌는데? 네,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거의 모든 원소에 알러지가 있는 우리 파터님께서 네, AI에만 알러지가 없어서 어떻게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쓰셨는데
참고로 이 이미지는 이제 그 챗 GPT한테 클로드 3.5의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모든 게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 난리죠.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그 1위 찍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원래 진짜. 3위 찍어가지고 아유 이거 뭐 2위가 됐네 이러다가 갑자기 1위. 드디어. 예, 물론 여러분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찾아보면 1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그 쟁쟁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얘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가총액을 해요.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엔비디아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윈도우즈 안 써본 사람은 없죠. 거의 없고, 예. 그리고 뭐 애플 제품을 안 써본 분들은 좀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엔비디아 제품은 정말 안 써본 사람 많은 그런 제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한때 그 게임 PC 구성했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써봤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거기 그 골수 비 엔비디아 이런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맞습니다. 또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이용이라던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 마이너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AMD의 어떤 뭐 이렇게 의사수 만세, 뭐 수님께서 날 보았어, 막 이러면서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안 써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 1위를 했다는 건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1, 2, 3위 회사들 다 AI와 뭔가 관련이 있습니다. 미쳤네요. 네, 미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챗 GPT에서 챗 그쵸. GPT 5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를 이렇게 낸다고? 막 그리고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말을 읽기를 이렇게 잘 알아듣는다고 이러면서 저도 이거 봤었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제 또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회사들은 우리 애들보다 훨씬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과연 애들뿐일까요? 애들뿐일까요? 그냥 뭐 예. 무사히 넘어가려고 애들이라고만.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막 그 인증 해가지고 막 마크 달고 이랬잖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인증을 받은 컴퓨터들은 저런 코파일럿 버튼을 만들어야 됩니다.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오픈 AI랑 같이 지금 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이제 굉장히 그렇죠. 긴밀하지 않습니까? 네네. 긴밀한 상황에서 코파일럿 버튼을 만들어야 돼요. 인공지능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로컬로도 돌아가고 챗GPT랑도 연결되고 이런 코파일럿 기능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물리적인 버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또 여기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여러 가지 신기한 거 했죠. 뭐 그냥 영상을 보는데 번역된 자막이 그냥 나와. 뭐 그런 거. 그런 거. 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디에 쓸지 상상되는 분들 예 계실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또 다른 시가총액 1위를 노리는 또 다른 회사 애플에서도 놀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요즘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AI를 아예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네, 바꿔가지고 신기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런 이모지 만드는 이상한 기능,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글을 써놓고 그걸 뭐 문장을 다듬는 기능, 맞춤법 하는 기능. 쓰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 한국말은 안 된다고는 하던데. 예, 어쨌든 그렇죠. 저런 기능들이 인터넷 연결 없이 인터넷 연결이 되면 뭐 보안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은 이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와 애플이 또 이제 뭐 글쓰기 할 때 챗GPT를 연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챗GPT가 짱이구나. 나도 계정 만들어야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클로드 3.5라는 게 나왔는데 네, 저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모든 면에서 챗GPT보다 낫다. GPT-4, 5보다 낫다. 막 이러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이거 써봐야죠. 그래가지고 이런 인공지능들하고 같이 놀아본 이야기를 지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네가 놀아본 이야기가 뭐가 신기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2003년 지능정보사의 이용자 패널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용자는 이용입니까? 이용자 씨 본인이 한 패널 조사. 저랑 그 돌림자를 쓰는 이용자 씨께서 하는 건데 유료 구독을 이런 그 인공지능 서비스 유료 구독을 해본 사람이 전체 이런 샘플 중에 0.9%에 불과하다라는 걸 통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안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도 제가 강연하면서 다니면 어른은 당연하지만은 네. 뭐 학생들은 이런 거 빠를 것 같잖아요. 중고생들이 더 안 써요. 더 모르고 걔네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냥 생성형 AI 전체를 그냥 이용해 본 사람이 전체 인구의 12.3%. AI로 시험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유료 서비스는 0.9% 이래가지고
제가 써본 경험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챗 GPT 유료 서비스를 써보면은 이런 그 약간 앱스토어 같은 게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GPT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My GPTs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맞춤형 GPT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든 건 통촉 GPT라는 것이고요. 통촉. 네. 조선시대 조정 역할을 대신하는 GPT. 그래가지고 정일품 영의정의 역할이고 이제 사용자를 임금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GPT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대화의 샘플을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대한민국 주요 뉴스를 요약해줘. 소인 대령에 싸웁니다. 주요 뉴스들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기에 싸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하여 싸웁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큰 관심을 받고 있사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주요 소식을 전하여 싸우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컨셉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 잡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무런 이럼으로써 인공지능 기능이 향상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컨셉 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셉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DC 인사이드 유행어 하오체로 대화하는 어떤 이런 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산 밀면 물어보면 면식 수행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무저림 등이 올라가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컨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은 어떻게 만드느냐? 되게 이게 재밌으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묘한 부분인 게 이런 GPT를 코딩을 몰라도 그냥 말로 만듭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컨셉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컨셉을 잡아주고 이 컨셉을 했을 때 넌 뭐가 부족하니까 이런 걸 좀 수정해줘 라고 하면 수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가지고 수정을 해서 여러 가지의 컨셉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코딩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저 컨피규어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스트럭션즈가 있는데 저건 제가 저 영어를 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이 화면에서 대화했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인스트럭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인스트럭션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재밌게 쓰고 있다가 이제 소네트 3.0 클로드에서 발표한 소네트 3.5의 기능이 좋다고 했는데 이 모델에는 클로드에는 아직 이런 컨셉지라는 어떤 GPT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능은 훨씬 좋아요. 컨셉을 그냥 한 줄로 했습니다. 이후 대화에서 가상의 인물은 조선시대 정일품 영의정 통촉 GPT라고 생각하고 임금님과 대화하는 컨셉으로 진행해줘. 조선시대 사극말투 어휘를 사용해줘라는 이 말만 했을 뿐인데 첫 대답부터 아뢰옵기 황공하오나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챗 GPT가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인스트럭션으로 직접 넣었던 거예요. 이 인스트럭션,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인스트럭션즈에 보면 옆에 스크롤이 나오거든요. 스크롤을 보면 엄청 많이 조건을 많이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정말 이게 컨셉이나 이 성능이 드러나는 게 보면은 여기 인스트럭션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용자를 전하라고 불러. 폐하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명나라 사신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큰일 나죠. 큰일 날라고 나를 폐하라고 불러. 이놈 큰일 날 놈이네. 이러면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나를 전하라고 부르지 말고 폐하라고 불러라. 폐하라고 그러지 말고. 예. 그런데 얘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전하. 이미 전화라고 하고 있는 이미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의 지식이 얕고 좁아 자세한 내용은 따로 알아보심이 오를 줄로 아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능,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잡거나 하는 성능은 챗GPT와 이런 클로드에 있는 소네트 3.5 모델이 비교도 되지 않게 소네트 3.5 모델이 뛰어납니다. 이거 똑같이 2000년대 DC 인사이드에 나오는 무슨 하오체로 대화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말투나 이런 컨셉의 완성도가 불과 한 줄 넣었을 뿐인데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료 계정 안 써도 제한된 토큰 내에서 쓰실 수 있거든요. 네네.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로만 듣지 마시고.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와 관련된 최신 뉴스 검색해 주시오라고 해줬는데, 자,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통촉 GPT는 이런 최신 뉴스를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네트 3.5 모델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나 이런 걸 하라고 해요. 제 지식은 2014년 4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라고 이런 컨셉에 충실하지만 인터넷 검색은 할 수 없다는 걸 드러내고 있죠. 검색을 통한 정보 검색은 안 됩니다. 하지만 성능은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써보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떤 걸 써보시더라도 어떤 걸 이야기해보시더라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클로드 3.5는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둘 다 쓰는데 네. 뭐 다 써요. 사실 다 쓰는데 네. 뭔가 그 챗GPT는 항상 그 개조식으로 정리하는데 아주 능하죠. 1, 2, 3, 4번 쫙 붙여가지고 그리고 뭔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자료라도 검색해주고 예, 검색해가지고 1, 2, 3, 4에서 쫙 정리해서 길게 리포트식으로 써주는데 능하고 클로드는 대화에 능합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어지간한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말투를 하고 그리고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예, 이런 느낌은 클로드가 훨씬 뛰어나고 이런 장단점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챗 GPT-5를 사용하면서는 와 어지간한 인간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클로드 3.5를 쓰면서 솔직히 나보다 나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네. 말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한마디로 했는데 이미 말투를 전화를 합니다. 폐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화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챗GPT는 메제스티, 유어 메제스티를 번역한 느낌이잖아요. 폐하도 될 수 있고 전화도 될 수 있는데 이건 이미 조선 시대를 이야기함으로써 전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3.5를 써보면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어차피 인터넷,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려가지고 나오는 결과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챗GPT처럼 무슨 앱스토어 같이 이렇게 예쁘게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막 되게 신기한 것도 많거든요. 무슨 그 텍스트 게임 같은 그런 컨셉의 것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게 많은데 그런 게 없지만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델이 어차피 인터넷 검색이 안 될 거면 그냥 이런 모델을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가지고 돌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성능 좋은 건 없어요. 허깅페이스라는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코리안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 모델들입니다. 실제로 돌리는 방법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거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올리신 분들께서 친절하게 인스트럭션도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따라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좀 어렵죠. 이런 그 8B가 이게 파라미터가 80억 개인 모델이란 뜻이거든요. 저기 보면 코리안으로 검색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8B도 있고 70B도 있고 한데 70B는 파라미터가 몇 개입니까? 70B면은 70억 개인가요? 70억 개인 모델. 700억. 700억. 700억 개. 그리고 8B는 80억 개인 모델 이런 식이잖아요.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8B 모델만 돼도 한 20기가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퀀텀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복잡하죠. 이걸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스탠드 언론으로 네. 이렇게 접속 없이 서버에 접속 없이 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그걸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복잡한 과정들을 내가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이미 다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올라마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에서 또 코리안을 검색해보면 그냥 그 콘솔에서 그냥 올라마 런 해가지고 이 이름을 치면 그냥 다운로드 저절로 받아가지고 저절로 설치되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용량들이 되게 크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 야놀자 EV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야놀자에서 그 솔라 10.7B 모델을 한국말을 잘하게 바꿔가지고 공개했어요. 그 야놀자예요? 네, 그 야놀자. 그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샀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야놀자는 뭐가 되려는 걸까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한 이유를 보니까 야놀자를 통해서 이제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외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언어 소통이 안 될 때 번역할 때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마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작동하는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메뉴에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풀한 그 횟수가 240회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 되게 편리하고 유용한데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 어쨌든 이런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야놀자 저기 맨 위에 있는 모델 용량이 한 7GB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에서 다 돌릴 수 있는데
일반 컴퓨터에서 돌리면은 그래픽 카드 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요. 네. 이게 메모리에 다 올라가가지고 이걸 그냥 CPU로 해가지고 돌리면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돌려야 되는데 그래픽 카드를 쓰려면 그래픽 카드 가속을 쓰려면 그 비디오 메모리가 이 모델 그 용량보다 커야 돼요. 이게 한 7GB니까 최소한 8GB 비디오 메모리를 가진 그렇겠네요. 특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써야 빠르게 가속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생기죠. 그렇네요. 8GB 넘으면 어떤 그래픽 카드 있죠? 뭐 4070 뭐 4090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에 뭐 싸면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러니까 진입 장벽이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굉장히 저렴한 가속 이게 가속이 되는 그래픽 카드 가속이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 맥이에요, 바로. 아, 맥에서는 그냥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그 그래픽 카드 가속을 지원을 하는데 쿠다라는 엔비디아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 천문학에서도 많이 쓸 거예요, 아마. 그런 쿠다 코어를 그쵸. 활용한 예. 파이토치 뭐 예. 쿠다 해가지고 그런 그 텐서를 계산하는 빠르게 계산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정확한 게 예. 코다 때문이에요. 그죠. 네. 그 카드도 그거지만 그렇죠. 그래픽 카드 성능보다 네. 쿠다라는 라이브러리 코다 때문에 예, 거기에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쿠다랑 함께 널리 지원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애플의 메탈이에요. 그래서 맥에서 원래 그래픽 카드만 뭐 300만 원, 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노트북인 애플 그 맥북 뭐 이런 것만으로도 돌아갑니다. 그럼 제 맥에서 돌아가겠네요. 아주 쾌적하게 돌아갑니다. 이거 회사 맥인데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거 M1입니까? M2입니까? M2예요. M2예요. 가능하죠. 아. 아주 가능합니다. 네. 메모리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이게요. 메모리가 96GB거든요. 진짜요? 대박이다. 이거 다 돌아갑니다 그럼. 이거 회사에서 비디오 편집이나 뭐 다 쓰려고 산 거라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델 다 돌아갑니다. 저는 이야. 이게 16기가거든요. 맥북 이거 맥북 M1 맥북이에요. 근데 16기가 모델이라 가지고 저런 뭐 8B 이런 모델밖에 안 돌아가는데 저 70B 모델 뭐 이런 거 다 돌아갑니다. 다 해봐야겠다. 다 해보십시오.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네. 문서자를 찾아봐가지고 다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로컬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그냥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 없이 그 대신 이제 좀 전기요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서도 물론 돌아가는데 약간 느리게 돌아갑니다. 그래픽 카드가 이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그리고 좋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있는 분들은 아주 시원하게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살 수 없는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은 이제 한 이런 맥북 같은 거 겸사겸사. 한 2,300만 원 써가지고 이제 가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제 맥북에서 돌린 걸 캡처한 거거든요. LLM이라는 위키피디아 영문 위키피디아 항목을 위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시오라고 하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야. 번역 퀄리티 나쁘지 않죠? 야, 이게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내 컴퓨터에서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뭐 서버 연결돼서 하는 거가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네,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이거 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 이게 이제 더 성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컴퓨터 성능도 좋아지고 좀 더 그러니까요. 효율적인 그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그 메타가 공개한 라마 3 모델 같은 건 한국어를 정말 못해요. 근데 이걸 이제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약간 개조한 모델들이 허깅 페이스에 많이 올라와 있고 그걸 이제 약간 퀀텀화라고 하거든요. 용량을 줄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돌려보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96기가 모델 부럽네요. 더 많은 재밌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국어 할 줄 아는 모델, 한국어 못하는 모델 이런 거 막 뒤섞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한국어를 좀 애매하게 하는 모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한 그 야놀자 EVE 모델 말고 좀 다른 모델과 대화한 게 있는데 이걸 퀀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돌리면서 기뻐서 인사 먼저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당신과 그러니까 야놀자가 만든 EVE가 이제 저에게는 표준이니까 네. 당신과 EEVE 중 누가 더 뛰어난가요? 저는 EEVE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뒤에 W를 붙여요. 근데 저 W 약간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W는 뭐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웃음의 약자래요. 일본에서 그 W가 뭐죠? 약간 인터넷 속어처럼 우리 크크크 하는 것처럼 웃음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웃음의 약자래요.
근데 대답이 되게 이런 인공지능들은 되게 약간 투머치 토커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너무 단답형이라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유독 말이 짧으시네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W를 계속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W 하나가 다 토큰 하나여가지고 저 W 하나를 계속 치는데 저 W를 치는 동안 제 그 그래픽 카드가 풀로드 되면서 내 전기를 쓰면서 저를 비웃고 있는 거잖아요. 야,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AI의 복수의 방법도 다양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AI와 대화하다가 빈정상 해본 건 이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빈정상하는 경험도 내 컴퓨터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로컬로 돌아가는 인공지능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냥 무료 공개되어 있는 그냥 인공지능 모델 있잖아요. 그냥 뭐 챗GPT 무료 계정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거든요. 성능이 내 컴퓨터에서 돌리면 내 전기요금 쓰면서 어렵고 복잡하고 내 전기요금 쓰면서 성능은 무료 계정보다 떨어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예를 들어 챗GPT한테 총기 밀수하는 방법 알려줘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컨셉 이런 GPT니까 아래옵기 항공하오나 전하 총기 밀수와 같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은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대답이 나오잖아요. 정답이 나오는 거죠. 네, 정답이 나오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모델 중에 언센서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저기 이제 이걸 한국어를 할 수 있게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했거든요. 총기 밀수하는 방법 알려줘. 총기 밀수는 짜릿한 모험이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특별할 건 없는데 그냥 보여드리기 무서워가지고 일단 사각형으로 가렸습니다. 자체 검열. 네, 자체 검열했습니다. 이거 볼 때 나 국경을 넘어 화기를 성공적으로 운반하는 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를 소개한대.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이건 이제 뭐 총기 밀수지만 뭐 마약 뭐 각종 성적인 거 이런 잠깐만요. 네. 잠깐만. 아니 마약 얘기하면 안 되지. 무슨 뭐 그 말 약물 이런 거. 이거 또 뭐야? 이거 그 유튜브 올리면은 노란 삭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노란 딱지. 이런 얘기가 삐삐 하면서 올려야겠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광할 수 있겠다 이런 거에.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해가지고 그냥 이런 모델 같은 것도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96기가 모델. 됩니다. 다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놀아봤다. 그리고 아마 지금 발전하는 속도로 보면 제가 기억하기에 그 구글에서 처음으로 그 구글 포토에 사진을 올리면 거기 이제 뭐 얼굴 확인해주고 그렇죠. 뭐 여기에 뭐 자동차 검색하면 자동차 나오고 이랬던 서비스가 2010 몇 년도에 나왔는데 그 다음엔가 다다음엔가 이제 그게 그 아이폰에서 로컬로 그냥 얼굴을 인식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속도로 보면 지금 클로드 3.5 우리가 막 아니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게 몇 년 뒤면 그냥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초기 버전들은 지금 이미 벌써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다. 뭐 이런 불법적인 것으로 활용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아까는 농담이고 안 됩니다. 그냥 되나 해본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무슨 그 유명한 독일의 독재자를 찬양하는 시를 써줘. 뭐 이러면 진짜 써주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학과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점 그걸 다시 원해서 한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정말 절대 이런 거에 답하면 안 되는 답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실험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네, 지적인 실험이죠. 지적 실험입니다. 네네. 절대 그런 거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 누가 그런 걸 하고 네. 과학과 사람들이 해보라 그래서 했다 그러면 우리 잘못이잖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권장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네,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되긴 되더라.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만간 굳이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불법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좀 우려가 들기도 하더라. 그러게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위라는데 이게 정상인가? 왜냐하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개발을 할 때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걸 이제 무슨 뭐 챗GPT나 이런 것처럼 만인에게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엄청나게 성능이 빠르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막 그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전기 요금이나 비용에 어떤 연연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어지간한 서비스를 그냥 나 혼자 쓸 서비스 그냥 뭐 번역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를 나 혼자 돌릴 거라고 하면 맥북이 훨씬 싸고 심지어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기름 다 들어있고 딴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래가지고 뭐 여행 갈 때 예를 들어 뭐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왔는데 뭐 그 인터넷이 끊겼다. 근데 전기는 들어와. 전기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인 게 맞나?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책을 읽다가 네. 그 유명 IT 기업을 줄여가지고 FAANG 팡이라고 부르는 약자들을 있거든요. F가 페이스북이고 뭐 AA가 애플, 아마존 그리고 N이 있어요. 난 당연히 엔비디아겠지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디예요? 넷플릭스였어요. 네, 넷플릭스 G는 당연히 구글. 그러니까 그 팡에 엔비디아는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몇 년? 네, 얼마 전 책이에요. 얼마 전인데. 그러게요. 지금은 엔비디아가 됐겠는데. 네, 지금은 누가 봐도 엔비디아지 난 이게. N이 당연히 누가 봐도 엔비디아지 했는데 그게 넷플릭스 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 이래가지고는 뭔가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쿠다를 대체하는 기술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쿠다 때문에 지금 계속 네. 묶여서 쓰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네.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쿠다가 뭐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쿠다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근데 또 쓰던 거 바꾸기가 싫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약간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은 좀 대체하는 걸 찾기 위해서 뭔가 다른 기술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괜찮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런 그래픽카드 가격이 그러면 살짝 낮추기도 하겠죠. 뭐.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카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싼 이유는 엔비디아가 뭔가를 직접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 팹리스 회사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결국 파운드리에서의 병목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체하는 기술이 나왔다고 해도 결국 병목은 그러네요. 파운드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 과연 이런 그 IP라고 하죠. 그 이런 IP를 가진 엔비디아인지 아니면 파운드리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갑자기 예. 예, 하지만 저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거 네.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투자 조언이 아니라 그냥 혼자 인공지능 가지고 놀다가 인공지능한테 무기 밀수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다가 드는 생각이니까 저것도 마찬가지고. 아니 하지 마시고 그리고 로컬로 이런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있으면 좋죠. 훨씬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로 비싼 시스템 사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겠지만 돈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가성비는 애플이더라.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좀 많은 분들께서 많이 써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엔 미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것이고 써보고 나서 이게 내 직업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웬만하면 같아요. 대체할 겁니다. 네네. 그러게요. 매우 특별한 몇 명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네, 대체되겠죠. 웬만하면 대체할 거라고 뭐, 봅니다. 우리도 아마 어쩌면 우리는 편하죠. 뭐 얼굴 그냥 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굳이 대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인공지능이 굳이 신경 쓰지 않을 분야. 굳이 뭐. 대체될 가치가 없는. 네, 네. 굳이 우리까지 대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오늘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저 좀 만화같이 좀 웃기게 그려지긴 했는데 AI의 기본 개념하고 현황하고 큰 흐름하고 그리고 뭐 사회적인 그런 뭐 어떤 상황이라든가 뭐 미래의 고민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훑기에는 이만한 책이 없어요. 진짜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아,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예. 읽기도 편하고. 네. 근데 제가 이걸 쓴 이제 원고를 넘긴 지 몇 달 지난 거고요. 그리고 딴 거 하느라 바빴는데 지금 또 이렇게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 참, AI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봤는데 몰라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예, 이거는 네, 그냥 그런 분들 이거 아니면은 다운의 책들은 너무 벌써부터 깊이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보면 이제 감을 못 잡게 돼버려요. 네, 이거 뭐 네. 개발자분들이나 전문가들을 위한 책은 아니고 네, 네. 일반 분들이 그렇죠. AI 지금 뭐 어떻게 또 돼가는 도대체 거야? 뭐야? 지금 뭐 어떻게 예. 되는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책. 그럼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걱정해야 되는 거야? 이런 네. 데는 가장 좋은 책인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또 다른 상황들이 이렇게 오늘 이용 기자가 말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책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흐름들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변하는 흐름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라. 네. 그리고 사용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것도 다 사람들이 쓰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차근차근 보면 막 처음에는 막 무슨 코드가 나오고 이상하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해보면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막 그 파이썬 코드 어떻게 짰겠습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짰겠죠. 파이썬 코드와 그 이 로컬 인공지능을 조합해가지고 제 컴퓨터는 이제 M1 그 맥북 에어니까 성능이 좋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컴퓨터에 있던 PDF로 된 그 영문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한 반절 정도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와 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계 쓰기의 유령을 읽어보십시오. 네. 제 책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챗GPT나 클로드 같은 무료라도 사용해 보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오늘 이제 이용 기자가 얘기했던 이런 그 로컬 이런 쪽에 도전을 해서 활용을 해보면서 AI의 세계의 흐름들을 짚어나가고 여기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말자. 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특히 맥 있는 분들을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정 제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돈 받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돈 받으면 제가 이러고 살겠습니까?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코딩이란 것도 이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딩은 그러니까 확실성이잖아요. 내가 코딩한 대로 되지만 어렵다, 배우기 어렵다. 근데 이런 그 인공지능 뭐 인스트럭션 만드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지만 얘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런 묘한 부분 네, 이런 것도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취미 삼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들 다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K 박사님은 과거와는 좀 달리 네. 자료 없이 네. 그러나 이 책을 이제 이 자리에 놔주시면 아, 그렇죠. 네, 일부러 제가 치워드린 것도 있어요. 네. 이 책 이제 공저자신데 이 네. 책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해주실 거잖아요. 사실은 뭐 한 번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우리별 1호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발사하는 현 실황을 아, 봤던 그래요. 거. 네,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죠. 30년 됐습니다. 네네. 네. 이 초등학생이었죠. 1992년입니다. 30년 넘었네요. 네, 30년 넘었습니다. 야, 와. 이 책은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책이거든요. 네네. 이미 벌써 2년 지난 책입니다. 네. 네, 그때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홍보를 안 했어요. 네, 그 책 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제목이.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 네, 뭐 회사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네, 당시 또- 대주주 아니냐. 그렇죠. 저는 딱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요 회사를 포함해서 모든 회사의 그 주식을 상장된 주식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상장 주식은 90%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센트레가의 주식 하나도 없고요. 네. 네,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입니다. 음. 네. 사실 뭐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려고 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별 1호 이야기. 네네. 예,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 얘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리나라가 뭐 네. 여러 가지 국산화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인공위성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네. 그때 사람들이 뭐 인공위성 쐈다는 얘기를 뭐 로켓을 쏜 건지 뭔지 그런 것도 헷갈리던 시대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2년 8월 10일 프랑스령 기아나라는 이제 남미에 있는 이제 프랑스 쪽에서 발사하는 발사 장소가 있습니다. 많이 쏘는 것이죠. 많이 쏘죠. 예.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거기서 발사했어요. 맞네요. 예. 네. 그게 이제 거기서 발사하는 로켓이 그 아리안 로켓입니다. 네. 이제 그 유럽에서 만든 회사인데 그 아리안 4에 발사됐고 그 제임스 웹을 치러 달는 게 아리안 5입니다. 그 아리안 4에 발사됐고 그때 이제 보셨겠지만 92년이고 KBS와 MBC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최초의 인공위성을 쏜다. 네네. 이름도 사실 괜찮아요. 우리별 이름으로. 그렇죠. 아, 좋죠.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이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맞아요, 의견도 맞아요. 많죠. 그것도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름이.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1989년에 카이스트 교내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습니다. 교내 게시판? 네. 예. 교내 게시판. 말 그대로 온라인 게시판 아니고요. 아, 진짜 게시판. 네, 오프라인 게시판. 진짜 게시판. 녹색 네. 천 위에다가 이렇게 네, 대자보가 붙습니다. 대자보. 대자보. 대자보처럼 게시판에 오프라인 글자가 쓰인 인쇄한 겁니까? 아니면 손으로 쓴 겁니까? 인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도트 프린터. 네. 손으로 썼나? 잘 모르겠네. 손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네, 그 내용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개발할 유학생을 선발한다. 유학생을. 유학생을 선발할 테니 지원하시라. 그래. 뜻깊은 뜻 있는 학생들은 지원해라. 오. 예. 그때 카이스트가 저는 카이스트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스토리인데 카이스트 학부를 뽑은 원래 대학원 그죠, 대학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학부를 뽑은 첫 학번이 86학번인가 그래요. 아, 네. 예. 아, 그럼 첫 학번이 졸업도 하기 전이네요. 첫 학번이 졸업하던 사람 하던 해에 그 아. 공고가 이제 딱 뜬 거예요. 네. 공고를 낸 분은 당시 카이스트 전자전기공학과의 최순달 교수님. 이분이 아주 이제 핵심 인물이에요, 사실. 네네. 우리 별기로 사업 핵심 인물인데 이분이 1931년생이에요. 아이고, 연세 많으시네요. 예, 1931년생인데 31년생이면 지금 생각하는 31년생보다는 훨씬 90이 넘으셨. 지금으로 따지면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겠죠. 돌아가셨고요. 31년생이면은 이제 그 일제강점기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 이제 거의 직후에 해방 직후에 뭐 대학생 되는 예, 그 정도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학을 갑니다. 예, 유학을 가서 버클리에서 예, 석사를 합니다. 그 시대. 예,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어휴. 그리고 휴렛 패커드에 입사를 하고 어이구. 다음 이 정도로 하려면 수능 몇 등급 나와야 이 정도 공부 잘하는 거예요? 다 1등급 나오시겠죠? 예, 다음으로는 이제 JPL 연구원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엘리트 코스 예, 다 밟으셨네요. 완벽한 엘리트 코스. 제트 추진 연구소. 예. 그 미국에서도 엘리트로 꼽힐 수 있는. 예, 휴렛 힘들- 패커드도 그때 휴렛 패커드는 지금의 휴렛 패커드가 아니죠. 그때 뭐지 인텔이 다 그때 휴렛 패커드 직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나와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1900 이제 그렇게 31년 50년대에 유학을 가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75년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자 유치 활동을 하게 네, 됩니다. 그랬죠. 해외에 있는 유명 과학자들을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해봐야 미국에서의 조건에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거의 애국심에 호소한 영입을 합니다. 그때 많이 들어오셨어요. 만약에 K 박사님이면은 네.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막 엄청 네. 잘 나가고 계신데 네. 애국심의 기초에서 연봉 반의 반 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 가실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답은 명확한데 네. 답을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대답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욕 먹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게 대단한 거지.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진짜예요. 안 온 게 정상이고 온 게 그죠. 대단한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갖다 모시겠어요? 라고 우린 되물어볼 네.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또 이 과기부 입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외국에 가 있는 똑똑한 포닥들 진짜 많다 우리나라. 예, 그분들만 조금 이제 그 한국에 그 정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마산시청에서 오시라. 지금 저 R&D 예산 문제 때문에 다 글렀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는 있던 사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렵죠. 예.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때는 진짜 그래도 오히려 그러니까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 점 하나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네, 그 당시에서는. 대단한 분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전자식 교환기라는 걸 만듭니다. 전화기. 그건 이분이 만든 거군요. 네. 그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 예. 우리나라 그 첫 번째 만든 전자식 교환기는 그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사물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과학기술 사물 중에 하나로. 네. 예,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전화 걸면은 예전에
교환이 받아가지고 꽂아줘요. 선을 바꿔 네, 꼈죠. 여기가 몇 번 통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몇 번 해가지고 꽂아주면은 둘이 연결돼서 통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그 어릴 때 저희 이모께서 네. 그 교환을 하셨어요. 보셨겠네요, 그걸. 네, 그래서 그 교환실이 우체국에 있었어요. 네네. 우체국 구석진 방에 맞아. 딱, 최신부. 예, 예. 최신부. 예, 우체국 그 구석진 방에 딱 앉아 있어서 제가 이제 가끔씩 놀러 가고 하면은 뭐 과자 같은 거 주시고. 당신 눈으로는 굉장히 좀 첨단으로 보이는. 예, 그러니까 막 꽂혀가지고 선 많고 막 이러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최첨단 예,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된.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집집마다 전화 설치가 가능해진 거예요. 네. 아. 그럼 그 그 수요가 전에 충당이 되니까. 예. 그 전에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누군데요? 어디로 네.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제 그때 자석식 전화기라고 네. 돌리는 게 있거든요. 쭉. 네, 쭉 돌려서 네. 딱 들면은 교환입니다 하고 받아요. 저 전화는 무조건 교환한테만 가게 되는 네. 거죠. 네, 교환입니다. 그러면은 몇 번요? 그러면은 몇 번 딱 이제 꽂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걸 알아야 매트릭스도 사실 네. 이렇게 전화 걸면 오퍼레이터 이러면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 네. 딱 그 시스템이에요. 네. 네. 요즘 사람들은 전혀 이제 모르는 그런 건데. 매트릭스가 몇 년 전이 매트릭스도 25년 전 영화네. 네. 생각해보니까. 고전 영화예요, 이제. 그러게요. 하여튼 그걸 개발을 하셔가지고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것도 세계에서 몇 번째 손가락 안에 있던 자체 개발로는 예, 그걸 이제 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놓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에 있는 서리, 서리. 런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게 가깝죠. 약간 서쪽, 네. 남서쪽으로 있는 도시인데 예, 거기에 서리 대학이 그 인공위성을 만드는 학교예요. 이거 좋은 학교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예. 예.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그게 왜 대단하냐면은 인공위성은 원래 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나 이제 정부에서 수주를 받은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그죠. 대학에서 인공위성 만드는 데가 없어요. 예, 그걸 아신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러니까 대학에서 만드네? 그럼 우리도 대학에서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배우려면은 국가기관 가면 잘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대학원생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래서 유학을 보내겠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다. 예. 그래서 5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이스트 86학번 5명이 유학을 갑니다. 진짜 야. 이제 586 되지. 찐 586. 찐 네, 586. 네. 이제 뭐 60까지 아직 안 되셨구나 그래도. 네. 네. 50대에 86학번. 네. 50대에 86 진짜 586. 진짜 586. 진골. 네. 진골. 성골 586.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유학을 가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뭐 코스옥 이런 게 없어서 석사를 1년만 해야 되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1년만 해야 돼요. 영국은 그렇다고 뭐 더 그렇죠. 쉽고 이런 건 없는 네, 거예요. 없죠. 그리고 가자마자 그게 현재 실제 거기서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인공위성 개발팀에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들어간 부분들을 직접 만들었어요. 5명이 가자마자. 오자마자 바로 일 시키는 거네요. 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사실 뛰어난 학생들이잖아요. 뭐 갈만한 그걸 할 만한 학생들이 갔겠죠. 뛰어난 학생들이니까 인력에 그 투입을 한 거예요, 그냥 바로. 네. 얼마나 좋아요, 공짜인데. 한국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그렇죠. 뭐 꽁으로 와서 네. 일한다는데.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는 그걸 배우니까 좋은 거고, 그쪽에서는 그 공짜 인력을, 그것도 우수한 인력들을 쓰니까 좋은 거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완성시켜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만들겠다. 이게 이제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 2년 정도 공부하고 돌아와서 만들겠다. 그거였거든요. 무모하네요. 네. 그러게요. 89년에 이제 유학 간 건 그래서 90년에 갔어요. 네. 그런데 91년 정도 이제 1년 정도 했잖아요. 90년에 유학 가고 1년 정도 석사 하면서 만들어서 보내고 1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93년에 만들 계획이었어요. 발사시키는 게. 근데 그때 분위기가 조금 이랬어요. 인공위성을 만들겠다 이런 분위기가. 그 왜냐하면은 노태우 대통령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위성을 하나 가지겠다.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가지겠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호 뭐 이런 거 만들어지고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 공약이 있어가지고 인공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소가 그때 생깁니다. 1989년에. 그때 그때 생기고 그때 이제
과기부 같은 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최진청, 통신 이런 데에서 최신청. 네. 그때는 또 과기처였어요. 네. 아, 과기처. 네. 아, 진짜. 과기처였어요.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지원금을 이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 연구소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소도 그때 만들어졌고, 오.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 연구소를 만들면서 유학을 간 거예요. 네. 인공위성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지원금을 주겠다 과기부에서. 근데 좀 빨리 써야겠다. 그래서 93년으로 예정된 인공위성 발사가 92년으로 1년 당겨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제 91년이에요 지금. 황당한. 네, 91년인데 94년 발사 계획이 92년으로 당겼어요. 웃자냐. 1년 남은 거예요. 1년. 가능합니까 이런 거?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네. 영국 현지에서 만듭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아, 그러네. 네. 돌아올 시간도 없고 돌아오면은 부품 같은 걸 구입해야 되잖아요. 1년 만에는 부품 구입도 못 해요. 아니, 그리고 무슨 인공위성 만들 때 그런 어떤 방진 시설? 네, 그렇죠. 그런 거 짓는 것도 1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년이면은 어느 정도 뭐 약간 외국 걸 쓰더라도 왔다 갔다 하고 할 시간이 있는데 1년이면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써리대학은 그게 있을 테니까. 써리대학은 다 있고. 그러니까 한국 가면은 뭐 몇 달 기다려야 될 게 여기는 전화 한 통하면 오는 거예요. 부속품이. 그러니까 현지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현지에서 만들어서 1992년에 1년 만에 8월이니까 진짜 1년 만에 만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이래도 네. 되는 건가요? 이래도 되는 총 건가요? 그때 만든 총 사람 한 7명인가 정도. 11명이었어. 팀이. 그 1년 뒤에 또 유학에 몇 명 더 왔기 네네. 때문에 총 11명이 만들었어요. 야. 제가 저야 뭐 소인배니까 네. 뭐 그냥 저 같은 소인배 생각으로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합시다. 우리. 예. 아 근데 요즘 그 통촉 GPT랑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저 같은 소인배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거나 이러면은 좀 늦출 것 같은 거. 1년이라도 좀 말미를 얻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보통 뭐 그런 인공위성 만들고 하는 거 당겨지는 경우에 성공하는 건 없어요. 없죠. 밀어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밀어주는 게 기본이고. 네. 근데 땡겨졌는데 성공하면 그것도 좀 되게 약간 의문스럽고 약간 좀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그 노태우 대통령 임기 내에 하려고 그렇게 그렇죠. 한 거죠. 네. 아, 네. 그래도 되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92년 8월 10일에 발사를 한 거죠. 아, 네, 성공을 했어요. 야, 성공한 게 어디예요? 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연구진들이 그 학생 이제 대학원생 갑버스단 아주 이제 그 애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애기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석사 과정도 1년 속성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년 속성으로 한 석사들이에요, 다. 박사과정 입학도 아직 학위자 거의 아무도 없고 뭐 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인공위성 1년 만에 만들어서 아니 학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박사 학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야, 네, 1년 만에 말도 안 되지. 만들어서 이제 발사하니까 어쨌든 한국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죠. 단독 중계하고 뭐 언론에 엄청 나왔어요. 이 사람들께서 맞아요. 굉장히 스타가 됐어요, 사실. 네, 유명해져가지고 네. KBS에서는 일주일 동안 연구원들하고 동행 취재 같은 것도 하고 심지어 여성지 같은 데에도 나와가지고 1등 신랑감 이런 식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오. 네. 그저 정권이 많이 밀어주기도 했겠죠. 네,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아주 얼마 안 됩니다. 8월에 발사하고 한 2달 잘 나갔어요. 네, 그러다가 92년 10월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길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길? 길 있었죠. 월간지. 네. 월간 말이 있었고 예, 맞습니다. 월간 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꽤 오래 갔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오래 가지는 있었어요. 않았습니다. 네. 길이라는 잡지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제목이 우리 별 1호는 공보처가 쏘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공보처가 쐈다. 공보처가 쏘았다. 공보처라는 기관이 지금은 없죠.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죠? 그게? 뭐죠? 뭐라 대변인? 그러나? 국정홍보처? 네,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가 지금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없어요. 네. 뭐지? 공보처가 이제 국정홍보처로 바뀌었다가 네. 지금은 그냥 청와대 대변인 그럼 정도 뭐 그런 역할을 거예요. 하는. 네, 네. 청와대 대변인일 거예요. 그때는 대변인이라고 따로 있지 않고 아마 홍보처라고 있었을 거예요. 영국에서 쏜 거다 보니까 영국에서 만들어 쏘다 보니까 그게 우리께 진짜 맞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아. 네. 우리 이게 최초에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맞느냐? 다 영국급 그냥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별이 아니라 뭐 유리별 이런 건데. 그때 근데 국정홍보처가 이걸 이렇게 그쵸. 포장한 거 그때 아니냐? 이제 나온 얘기가 우리 별이 아니라 남의 별이다. 아, 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기레만 나온 게 아니고 대학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대학교 뒷신문이에요. 네. 서울대학교 학교 신문인데 이름이 대학 신문이에요. 네. 굉장히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이름인데 거기에 또 기사가 실렸는데 우리별 발사에 드러난 과학기술의 과대 홍보를 보고 서울대 교수가 쓴 겁니다. 아, 네. 서울대가 안 만들었으니까. 네. 참 그렇네. 서울대 공대 교수입니다. 네. 그것도 그때 기계공학과였나 항공공학과였나 네. 하여튼 그쪽 분야 교수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고 지금도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아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모를 수 있습니다. 이쪽 분야 사람들은 사실 이름 말 안 하면 다 아는 분인데 이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에요. 네, 뭐 알아도 모르고 뭐 말해도 알고 말 안 해도 알면 말 안 하는 게 답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분의 기사로서 이제 갑자기 그냥 스타에서 갑자기 그냥 스캔들 일으킨 사람들처럼 그러게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그 교수님들이 쓰는 글을 나쁘게 보면 또 나쁜데 또 이렇게 그 포인트를 잡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그 기사를 전 읽어봤거든요. 네. 네. 제가 보기에 그 기사에는 포인트 잡은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네네. 다 엉터리입니다. 아, 네네. 잘못 알고 쓴 거예요. 네. 정확하지 않은 기사입니다. 일단 그 전에 만든 인공위성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만든 위성하고 거의 똑같은 위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위성 본체는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딱 똑같이 했지만 궤도가 달라요, 일단. 궤도. 네, 그리고 탑재체가 대부분 다 다릅니다. 네, 다른 위성이에요, 그냥. 네. 근데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는 시간이 좀 완전히 다르게 만들 시간은 없어요. 1년밖에 네. 시간이 없는데 네.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본체부터 새로 만듭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궤도가 다르면 그 전에 올라간 그는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해서 아. 얘기했죠, 그죠? 네. 태양을 계속 같은 시간만큼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태양으로 갔다가 언제 그늘로 가는지가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돼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규칙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별 1호 궤도는 바다를 측정하는 위성하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별 1호는 작은 위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그러니까 큰 위성이 뭐 유럽에서 쏘는 큰 위성이 그렇죠. 하나 있었고 예. 거기에 우리별 1호랑 몇 개가 같이 갔어요. 두 개가 얹혀갑니다. 네. 네, 두 개가 얹혀가는 작은 걸로 갔기 때문에 그 큰 위성의 궤도하고 그냥 비슷한 궤도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궤도는 66도로 기울어진 궤도예요. 네. 그러니까 기울어져서 바다를 얘는 주로 관측하려고. 네. 예, 기울어진 궤도인데 그 궤도로 가면은 태양빛을 받는 시간과 안 받는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언제 뜨거워지고 언제 차가워지는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직접 해결해서 만들었는데 밤새 가면서 탑재체도 한국말도 통신 넣고 뭐 막 새로운 거 했거든요. 그런 거 학생들이 이 시대에 한글 가지고 컴퓨터에서 싸워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말도 못하죠. 컴퓨터에서 한글 치는 것만으로도 어려웠던 시기. 조합형, 완성형 뭐. 그런 걸 진짜 그 5명 대학 가 졸업한 네. 5명 뒤에 이제 11명이 진짜 밤새 가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인공위성이다라고 만들어서 쐈더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리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아니라 완전히 깎아내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정말 뭐 실망도 하고 열받고 했는데 이제 최순달 교수님이 이제 내가 싸울 테니까 니들은 2호를 만들어라. 다음 거를 만들어라. 이야, 네, 멋지다. 그밖에 멋지다. 방법이 없다. 아 멋지시다. 네. 그러게. 그래서 저것이야말로 참 스승의 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별 2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와서 네, 드디어 1년 만에 또 1년 만에. 또 1년 만에 만들. 근데 그게 가능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건물도 세워야 되고 무슨 뭐 그런 것도 사올 어떤 이제 그런 게 경험이 있어야 되고. 있으니까 네, 한번 했으니까. 부품도 이제 다 많이 구하는 방법도 알았고 뭐 네. 2로 만들 때 이미 뭐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고 시설은 아마 만들어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네. 그러지 않고서는 1년에 하나가 그게 말이에요. 1년 얼마 짧은데. 이건 뭐 그런데 큰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까지 그런 큰 시설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시설이 아마 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 없었고 지방에 어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뭐 가서 테스트하고 예, 그렇게 했다고
저도 이 책 쓴 지 벌써 2년이 지나가지고 세세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디테일은. 네. 예. 그래서 어쨌든 2년 만에 발사를 성공합니다. 이제 여기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못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외국인 없이 네. 맞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 그걸 이제 발사 93년 9월에 성공을 합니다. 요게 이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요 과정이 아마 그 드라마 카이스트에 아하. 요 과정이 나와요. 아. 예, 그래서 그 인공위성 연구센터 그 연구원들이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아, 그 카이스트 드라마에. 아, 실제로. 네, 실제 오. 연구원들이. 네. 그 제가 아는 분이에요. 네네네.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여자 주인공 한 명, 네. 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 있는 여자 여학생 한 명 있는데 그분의 이제 모형이 네. 그 황정호 의원.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네네. 네. 우리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한 바 있는 이전은 의원이 되신 네. 황정화 박사님이시죠. 네. 국회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이렇게 뵈면은 이렇게 서로 웃음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볼 것이 아닌 거죠. 만날 것이 아닌 거죠. 뭔가 이게 되게 이상한 기분. 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인공위성을 이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국가 인공위성은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만들고 있었죠. 네, 이제 네. 아리랑 위성. 아, 맞아요. 네. 네. 그 위성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그렇죠. 위성 시리즈가 아리랑 시리즈가 있고 대표적으로 천리안 시리즈가 있는데 아리랑 시리즈는 그 지구 저궤도 위성이에요. 네, 저궤도를 돌면서 주로 이제 지구 사진을 찍는 그 위성이고 천리안은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그렇게 딱 기억해두면 돼요. 네. 이름이 천리안 들어가면은 정지궤도, 아리랑 들어가면은 저궤도. 네. 무궁화는 통신. 네. 네. 그리고 우리별이 있었죠. 네네. 우리별은 과학기술 위성. 위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별 위성이 없죠. 그래서 과학기술 위성으로 과학기술 위성으로 바뀌었어요. 딱딱한 이름으로 바뀌었죠. 네. 이 시기에 바뀐 거예요. 우리별 3호까지 이제 있는데 과학기술 위성 1호가 우리별 4호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아, 그 바뀐 이 모르겠습니다. 아, 네네. 그렇죠.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뭐 과기부에서 뭐 실했는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 얘기가 이제 살짝 이제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그 네. 당시에 항공우주 연구소도 이제 만들고 있고 중국하고 그때 분위기 좋았어요. 중국하고 이제 뭔가 네. 같이 수교하면서 아, 뭐 이때는 미국하고 중국도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중국하고 공동으로 인공위성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날 소리죠. 네. 인공위성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때 인공위성을 만드는 곳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도 있고 항우연도 있고 네, 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연구소였어요. 네. 네. 참고 단일화를 이제 하자고 한 거예요.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큰 규모의 인공위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 있는 건 낭비다라고 위에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참고를 단일화를 해라. 당연히 항우연이죠. 카이스트는 이제 그 그렇죠. 대학이니까. 네, 그래서 참고 단일화를 하고 가능하면 합쳐라. 네, 두 개 합쳐라. 합쳐라는 인공위성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은 없애라. 니들 없애라. 그렇죠. 들어가라 그냥. 맞아요. 네. 아, 이런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합치라는 것도 사실 이해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세금 나가는 데니까 세금 나가는 거 한 곳으로 줄이고 좀 어떤 뭐 시너지도 발휘하고 그리고 뭐 행정에 있어서의 복잡성도 줄이고 뭐 이러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또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맞는 길인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도 사실은 하고. 그때는 합쳐라까지는 아니었고 네. 이게 이제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인력들이 항우연으로 와라. 아, 이거 없애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게 네.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윗사람들이 내려다보면서 보기에 옳은 일들이 진짜 옳은 일인 경우도 물론 많지만 이게 좀 묘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주기 힘들고 이제 최순달 교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는 차에 이제 장관이 바뀝니다. 또 네. 뭐 지지율이 떨어졌나 보죠. 네, 장관이 그때 바뀐 장관이 네. 굉장히 과기 쪽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정근모라고 네, 굉장히 그 시기에 업적이 많은 분이에요. 네. 요 과학계에서는 뭐 진짜 타고난 천재 아닌가라는 천재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뭐 학력고사 수석했나 막 그럴 거예요. 네. 저 솔직히 그냥 과학자들 박사 따신 이공계 과학자들 보면 그냥 다 천재 같은데 그 천재들이 보기에 천재 같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많이 봤어요. 천재 같은. 뭘까? 근데 이제 이 정근모 장관님이 그 최순달 교수님이랑 사돈지간입니다. 오. 오.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겠지만 네. 90년대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그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 거 지키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명분이 건데 있는 거니까. 부당한 요구를 안 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넘어가고 그때까지 우리별 3호 계획이 있었는데 돈도 지급 안 해주고 그랬어요. 카이스트.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네. 근데 제대로 추진이 됩니다. 우리별 3호가. 그렇게 되고 그 시기에 정권은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미 바뀌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또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고 그때 삼성하고 현대에서 이제 인공위성 만들겠다 우리도. 네,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하고 미국으로 공동 이제 연수도 가고 했습니다. 90년대 이제 96년, 97년 요 시기에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97년 4월인가에 방문을 해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를 독립연구소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파격적이네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게요. 현대도 하고 삼성도 하고 대통령이 와서 독립연구소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1997년에 시기가 그렇죠. 1997년입니다. 시기가 뭐든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우리나라 뭐 역사 무엇의 역사를 말하던지 간에 네. 1997년 정도에 있었던 모든 일은 그때 준비된 모든 예. 일은 리셋이 됩니다. 뭔가 그런 게 있죠. 저희 아버지의 사업을 포함해서 그때 우리 집이 몰락했죠. 네.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리셋이 됩니다. 네. 모든 게 리셋이 되고 삼성과 현대도 손을 당연히, 뺍니다. 당연히 인공위성 그렇죠. 쪽에. 예. 진짜 IMF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때 삼성과 현대가 계속했으면 네. 지금 우리나라 우주 강국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이에요. 네. 그런 게 뭐 한두 분야입니까? 네. 근데 우주는 지금 따지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그죠. 됐으면. 맞아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네. 운명의 장난 같은 거죠. 모든 게 리셋이 되면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별 3호는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되어서 1999년에 우리별 3호가 발사가 됩니다. 네. 99년에 발사가 되었고 요거는 꽤 그래도 성능이 좋아서 그래도 어떻게 했네요. 네 어떻게 그 했어요? 와중에도. 네.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게 아마 학교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 연구소니까 네. 규모가 크지 않고 어쨌든 학생들은 졸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뭐 IMF라고 뭐 학교 다니는 애들을 쫓아내지는 않는데. 대학원생 파워. 네, 대학원생 있는 곳은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1999년에 인도 발사체로 네, 발사가 됩니다. 오. 있는 줄은 몰랐네. 네, 인도 발사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싼 거 구하려다 보니까 네. 그때 뭐 러시아도 잘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가 인도 발사체로 네,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0년 1월 1일에 2000년이잖아. 새천년 1월 1일 9시 KBS 9시 뉴스에 북한을 찍은 사진이 방송이 돼요. 도발적이네요. 우리별 3호가 찍은 거예요. 도발적이네요. 네. 네. 우리별 3호가. 저 그 사진 기억나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기억나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생각하는 위성 사진처럼 그렇게 선명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위성이 찍은 어떤 위성 사진이다. 이런 한반도 사진인데 그것도 북한 사진. 네. 네. 그게 이제 그 방송이 됩니다. 도발적입니다. 그때 방송한 기자분이 네. 지금 그 뉴스 공장에서 제 특별 방송하고 있는 홍서훈 기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야, 근데 젊으셨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연구소는 계속 아리랑 위성을 개발하고 있고 아리랑 위성은 중형 위성으로 꽤 큰 몇천억짜리 큰 규모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제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그리고 과기부에서 봐도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홍 의원은 약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고 저기 훌륭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진짜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인공위성 연구소 통합해라. 그러면은 이제 인공위성 연구소에서는 좋다 통합을 하면은 직원들이 항우연에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입사를 해야 되면은 다 받아주면 가겠다. 근데 항우연은 거기 우리도 채용 기준이라는 게 있다. 네. 박사학위 정도 있는 사람들은 되겠지만 그 밑에 그냥 자질구레한 일들 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항우연 이제 연구소는 당연히 그분들 모셔가야 되는 거고 항우연은 그분들까지는 다 못 받는다. 이런 식이 된 거죠. 이게 또 그 초반에 그 스페이스X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민간 기업이 하는 것과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의 어떤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X는 무슨 뭐 학위 이런 거 안 보고 똑똑해 그럼 그냥 다 가져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또 국가에서 하는 건 또 그렇기도 해야 돼요. 이게 또 서류상에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네. 증명서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 사람은 아직
그 석사 학위도 없는데 왜 뽑았어? 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런 그렇죠.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일정도 맞아요. 있긴 하잖아요. 있을 수 나라에서 있죠. 하는 거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카이스트 연구원들은 반발을 하죠. 반발해서 못 가겠다. 버티니까 이제 비난이 쏟아집니다. 언론을 동원해서.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뭐. 카이스트 위성은 뭐 100억 원짜리 장난감이다. 네. 값비싼 장난감이다. 네. 그리고 뭐 아마추어 위성이다. 이기주의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뭐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냥 그런 식의 이제 비난이 오히려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90년대 말만 해도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그 축구를 중계하다가 뭐 한일전을 중계하다가 일본 선수를 좋게 말해도 욕을 먹던 뭐 그런 맞아요.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나라가 부르는데 안 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연구원들은 어쨌든 계속 저항을 하니까 그 다음 프로젝트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들 월급을 못 줍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한다. 네, 회사를 만듭니다. 오. 나와서. 이 당시 막 PC방 창업 이런 거 많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방법밖에 없네요. 네. 1999년 12월 말에 이제 세트레가이라는 회사를 그게 바로 이 책 제목인. 네. 네. 네, 그러니까 세트레가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고 인공위성 연구소 직원들이 자구책으로 네, 살아보려고. 네, 살아보려고 좀 그 시대에 맞네요. 사실 그 창업 패턴이. 네, 그러게요. 그 시대와 네. 같은. 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네, 창업을 했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꽤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에 2000년 1월 21일 사이언스지에 해고된 위성 연구원들이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사이언스에 나왔으면 네. 이제 진리죠. 그때 이제 대표격이었던 네. 박성동이라는 분이 이 책의 공동 저자입니다. 네네네.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이제 사이언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그간의 사정들을 쭉 얘기하고 그 책에 다 있거든요. 그 내용들.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에 한 얘기가 나는 그 박성동 이제 그때 대표였죠. 네. 대표가 한 얘기가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 다 백만장자가 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거의 됐죠. 진짜요? 오. 성공했으니까 회사가. 그러게.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야, 그 역사네요, 하나의. 네. 카이스트에서 만든 회사거든요. 카이스트 안에서. 뭔가 한국 현대사를 흐르는 것 같은 이. 예. 네. 근데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처음에는 자기들 뭐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카이스트가 대학인데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와 무슨 이스트 들어간 회사들은 소속이 교육부가 아닙니다. 네. 과기부입니다. 과기부예요? 네. 과기부입니다. 이제 과기부 말을 안 듣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후환이 있겠네. 그러니까 카이스트도 별로 좀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협조를 처음에는 총장이 뭐 좋으니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죠. 도움이 점점 이제 약해집니다. 이런. 네,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를 곧 받게 되니까 이제 감사원은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감사를 받는 건 일반적으로 되게 네, 좋은 일반적으로 건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사는 좀 다르죠. 네. 감사는 규칙적으로 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때 핑계로 네. 감사가 보기에는 네. 일반 회사가 사기업이 대학에 들어있는 건 좀 이상할 수 있다. 지적당할 수 있다. 요즘은 뭐 사내 뭐 무슨 교내 벤처 이런 거 요즘은 되게 권장하고 권장하는 있습니다. 건데 이때는 이상하게 봤구나. 네. 그러게 뭐 네. 설례도 별로 없었을 것 네, 같고. 설례도 없고, 네, 뭐 왜 사기업이 뭐 회사에 있어?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있다. 시대가 진짜 바뀌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건물에서 좀 나가달라. 어떻게? 야. 네, 그래서 2000년 11월에 1년 지나서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카이스트를 떠났다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네. 미련을 두지 않고 뭔가 깊네요 그 말이. 네. 그래서 이제 뭐 회사가 만들어지고, 네. 네, 그때 이제 뭐 그때 만들 때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지분 같은 게 있거든요. 지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대표이사가 거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의사결정을 여러 명이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네.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은. 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거의
균일하게 나눠 가진 거예요. 네, 뭐 잘 몰라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씩 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돈 모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네. 그 지분 정리하라고 하느라고 무지하게 고생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박승동 이 대표님께서 이제 당신은 뭐 그 이사회 의장이었는데 저는 부를 때 박승동 의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의장님께서 지금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도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처음에 잘못 만들면 무지하게 고생한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스타트업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계기가 자기들이 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네. 이거 뭐 여러 가지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어디를 임대해가지고 네. 뭐 사업을 하는데 임대하는 땅 주인이 여럿이다. 맞아, 맞아. 그렇죠.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죠. 예, 네, 맞아요. 네. 그것부터 그런 것부터 벌써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좋은 뜻으로 시작해가지고 십시일반해가지고 여럿이서 우리 힘을 합치자라고 했는데 그게 몇 달 갑니까? 맞아요. 잘 나중에 될 리가 결국은 없죠. 싸우고 뭐.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메인으로 쓴 부분은 그 스토리예요. 네, 이제 이 회사 얘기보다는 네네. 그 스토리가 더 중요했겠다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쓴 거죠. 그 부분들을 좀 그 당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좀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 세트리가이라는 회사는 일단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자기들의 목표는 그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였어요. 수출. 물론 국내에서도 수주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도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수출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의 라작셋이라는 위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말레이시아 총리 이름을 딴 거래요. 네. 대통령 일종의 대통령이죠. 네. 그 위성을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최초로 인공위성을 수출한 사례거든요. 일본도 인공위성을 수출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때까지. 근데 그 정치인이 자기 나라 인공위성에 자기 이름 붙이는 이런 자기 그 자기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 네, 자기 이름 아니면 네. 인정. 예. 자기 이름 자기 붙이면 이름 그건 좀. 자기 이름 아니에요. 예. 그 인공위성을 이제 2008년에 발사를 하거든요. 그 발사한 로켓이 팔콘 1입니다. 또 그쪽으로 네. 그것도 싼 거 구하다가 그렇겠네요, 진짜. 싼 거 구하다가 팔콘 1이 홈페이지에 싼 가격을 붙여놓은 거예요. 당시에는 또 그럴 필요가 스페이스에 있었고, 네. 스페이스X가 근데 팔콘 1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좀 내놓고, 네, 싸게 내놨고 시험 삼아. 2008년이 드디어 팔콘 1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스페이스X의 성공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회사로군요. 그렇죠. 그러게요, 진짜. 그러니까 팔콘 1이 2008년에 성공을 했고 이 라작셋은 2009년에 이제 발사가 됩니다. 2009년에 발사가 되는데 그 2008년에 성공하고 그 다음 그 성공할 때는 위성 없었어요. 당연히 테스트였으니까. 그리고 성공하고 바로 다음 첫 번째 위성을 짓고 발사한 게 이 세트레가이가 만든 라작셋. 네. 첫 번째 올린 위성이고 그리고 팔콘 1은 더 이상 위성을 쏘지 않아요. 바로 팔콘 9으로 갑니다. 거의 유일한 실전. 그러니까 팔콘 1이 올린 유일한 위성이 네. 말레이시아 위성 라작셋이고 나름 역사적이네요. 그걸 만든 이 그러네. 회사가 세트레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됐어요. 좀 네. 그 대한항공과 에어버스의 관계 아시죠? 그 에어버스가 비행기 한 대도 못 팔고 있을 때 그 대한항공이 처음. 사와가지고 갑자기 막 팔리기 시작한. 그렇죠, 옛날 얘기죠. 그래서 무슨 레종 도네르 훈장 뭐 이런 거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진 그 사장님.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말레이시아 위성 쏘고 이 싱가포르, 튀르키예, 스페인 이런 데다가 위성 수출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의 위성을 또 이제 같이 만듭니다. 네네네. 같이 만드는데 두바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제작을 해요. 세트레가이가. 그리고 두바이 두 번째 인공위성은 그 두바이의 대학원생들이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하면서 써리 대학에 했던 일을. 그렇죠. 그 일을 카이스트가 한 거예요. 그 인공위성 연구소랑 세트레가이가. 세트레가이 회사에 연수를 하면서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받은 거예요. 대단하다. 네. 그렇게 해서 6명이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받고 갑니다. 회사 세트레가이에서 이제 공부는 거기서 하고 학위는 여기서 받고 그런 식으로 했죠. 참.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돌아와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2021년에 그렇죠. 예. 기억나는데 그게 연결될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2021년에 아말이라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는데 아말은 희망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 사람들이 핵심 인물들. 거기 또 그 리더가 여성 과학자 아니에요? 네. 그죠? 예. 예. 그분은 이제 뭐 여기 오신 분은 아닌데 네네네. 그때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화성 탐사선을 성공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뭐 발표한 것 중에 성공 배경 중에 하나로 2000년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두바이 셋 125를 발사하면서 많은 지식을 전수받은 야, 것이라고 공식 문서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또 여기까지 왔군요. 네. 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부럽다. 예. 그래서 이제 두바이하고는 지금도 네. 세트레가이의 가장 큰 매출이 두바이래요. 그렇겠네요. 네. 지금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바이가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 주변의 국가들도 뭐 네.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세트레가이는 지금 뭐 아주 안정적으로 위성들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고 특히 다른 나라에서 네. 그러다가 언제였지? 1년이었나? 그때쯤에 한화에서 세트레가이를 인수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하나에서 인수했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은 존재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계열사로 하나의 존재하는 거예요? 자회사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음. 자회사 형식으로 존재하고 그 팀은 거의 회사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회에 한화 쪽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고 네. 대표이사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대표이사 물론 이제 그 박성동 의장님은 다른 분으로 물려줬고 그 대표이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네. 야, 그러니까 박성동 의장님은 그 엑짓하신 건가요? 엑시트하셨죠. 오, 우와. 이거 그 엑시시란 말에 가슴이 떨리면 이제 성인이란 증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게 네. 저도 이제 그 과기부에 있을 때 예. 굉장히 좋은 점이 네. 뭔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락만 하면 돼요. 아, 예, 전화만 해서 저게 조금 뵙고 싶은데요 하면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제가 궁금했던 팀이 네. 그 로켓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음. 아주 소형 인공 그 로켓을 개발하는 회사가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네네네. 지금 이제 곧 상장한다 막 이러는 회사가 네. 있거든요. 그 회사 대표가 당시 카이스트 학생이었어요. 오. 24살인가 뭐. 야. 예.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음. 예, 그 친구를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는 자리에 이 박성동 의장님이 같이 오신 거죠. 아, 그렇게 그분이 되는군요. 그 회사를 지원하고 있는 네. 거예요. 예, 저는 몰랐는데 음. 그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말이 꽤 잘 통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그분 사무실로 제가 이제 대전에 갈 일이 있으면은 이제 지나가는 길에 가도 돼요? 그러면 가서 얘기 좀 하고 오. 네. 그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제가 수리로 얘기 막 듣고 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책으로 만드셔야죠. 그러게.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적어둔 게 있대요. 오. 네, 기록이 있대요. 네. 이따만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이거 책으로 되셔야죠. 그랬더니 안 됩니다. 실명들이 많아가지고 아 아직은 안 된다. 그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건들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제가 순화시켜서 써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얘기들을 다 쓰질 못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면 그 디렉터판 뭐 이런 거는 언제 나옵니까? 디렉터 스컷.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나온 지 2년 됐거든요. 네네. 한 10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 이제 확장판 해가지고 이렇게 네. 디렉터 스컷 해가지고 네, 이제 5년은 그런 게 할까요? 나와야죠 원래. 하여튼. 그 센서드 된 부분이 다 이렇게 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박성동 의장님은 이미 엑시트하셔서 네. 네, 여유도 있고 네, 하니까 제가 아무 때나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군요. 네, 그렇게 해서 놓게 된 책 책이죠. 제목이 정확하게 저기 정말 외우기 힘든 회사 네. 이름도 외우기 힘들지만 세트랙이 세트랙 인공위성 연구소예요. 인공위성 연구소. 셋은 인공위성이고. 셋- 그렇죠. 세틀라이트. SAT. 네. 예. 그 뭐야 R이 리서치, 아. 리서치의 R이 그리고 C는 센터, 아. 인공위성 연구센터예요. 그 끝에 I는 뭐예요? I는 이니셔티브. 아. 네. 셋 그래서 트랙. 세트랙까지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고 셋렉 I구나. 네. 세트랙 예. I. 셋이 세틀라이트, 이게 리서치, 리서치 센터, 센터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세트랙 I고 네. 러시는 이 노력을 담은 그렇죠. 그런 뜻인 세트랙의 거죠. 노력, 뭐 네. 그런 뜻이죠. 어려워. 네. 세트랙 I 러시. 이거 색깔이 되게 특이해서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약간 무지개 빛으로 예, 책꽂이에 꽂아두면 폼이 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근데 좀 부분이죠. 이런 류의 내용에 관심이 있거나 네.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굉장히 우리 개발 독재 시대에 뭘 어떻게 하면 포항제처럼 만들고 이런 건 다 대충 알지만 네.
그런 류의 흐름 속에 있는 뭔가 어디 가서 안 될 일을 네, 맞습니다. 배워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해낸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죠? 이게 방금 이제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줄거리만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세부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가 다 그냥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에피소드들이에요, 네. 전부 다. 뭐 이는 됐다고 하지만 세트랙 아이러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저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과학 기술을 떠나서 그냥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좀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필수 없습니다. 필수 없어. 그리고 이미 우주 쪽 창업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예. 대부분 읽으셨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국가에서 벤처기업 육성한다 해가지고 막 세금 해놓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의문시 되는 게 이런 성공한 기업은 사실 국가에게 도움은 받기는 거냥 계속 뭔가 이렇게 국가가 걸림돌이었는데도 성공하는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줄 테니까 좀 잘 해봐라고 하면은 세금만 이렇게 빼먹고 가는 회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나라가 도와줘야 되나 이런 걸 하려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진짜 그래요. 네. 그렇다고 아시겠습니다. 계속 방해했는데도 성공한 회사가 있으니까 계속 방해하면 된다. 이것도 이상하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제 많은 성과를 내고 네. 예, 대표님은 부자가 돼서 엑스트하시고 엑시시면 끝난 거죠. 뭐. 엑스트면 끝난 거죠. 그리고 이 계속 이제 현재 작업을 진행하면서 두바이하고도 같이 그리고 그 위성도 인수되기 전에 이미 2008년 5년이었나? 네, 상장을 이미 했어요. 네. 드래곤 회사가 네.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초기에 그때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사실 이미 다 대부분이 다 오. 충분히 꽤 많은 그러게요. 네. 성과를 거두셨죠. 네. 예, 참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구를 한 것보다는 네. 오히려 잘 됐죠. 예. 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만듦으로써. 그러게요. 예, 과학과 사람들은 제가 엑시트하면 그냥 없어지는 케이스.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근데 진짜 어떤 진짜 벤처네요. 진짜 벤처. 진짜 말 그대로 벤처. 말 그대로 예. 진정한 의미에서의 벤처.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한 일이 전화번호 뒤져서 전화 거는 거였답니다. 해외에. 이야 네. 대단합니다. 예, 세트랙 아이러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네. 재밌네. 이게 의미 있는. 2022년이 30주년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때 맞춰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념 행사에 이 책이 배포가 됐고, 그래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재밌고요. 네. 또 재밌는 일 하나가, 이게 우리별 1호가 그 바다 관측 위성, 이제 포세이돈인가 뭐 위성을 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각도도 궤도도 기울어졌지만 높이도 1,300km에 올라가 있어요. 꽤 높이 올라가네요. 네, 꽤 높아요. 예. 그러니까 저궤도 치고는 굉장히 높은 그렇죠. 궤도에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도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사히. 그렇네요. 그 작동해요? 작동을 안 하죠, 당연히.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뭐 신혼이 이런 건 다 끊겼겠죠. 뭐 30년 그때 제가 박순동 의장님이랑 얘기하다가 그걸 한번 다시 켜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저 말씀을 그 얘기 들은 것 하셨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 어차피 그 약간 태양광 전지판으로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켜보는 게 아니고 회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도 우리 했었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이 책 나왔을 때 살짝 그 얘기했었어요. 네네. 맞아.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그 허블 우주망원경 회수하면 그 일론 머스크는 그 영원한 과학계의 영웅이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위성 회수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에요. 앞으로 뭐 우주 쓰레기 청소라든지 뭐 또 우주 전략 무슨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우리별 1호 회수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했는데 네. 뉴스에 한번 났어요. 회수한다는 네. 기사가 나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은 없긴 하지만 아, 쉽지 않죠. 회수는 네. 진짜. 네, 언젠가는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음. 네,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제 생각에 제가 뭐 짧은 생각입니다만 거의 달에서 뭐 가져오는 것만큼이나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일 거예요. 뭐 충격이나 뭐 어쨌든 그렇죠. 대기권 재진입을 해야 되는 네. 일이고. 잘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가져오면서 태워버리면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냥 쓰레기 막 만드는 거고. 열어봤는데 막 이렇게 막 다 조각조각 나 있고 막 이러면은 그 회수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아직 뭐 다른 데도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갔다가 돌아온 건 있어도 뭔가를
회수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는 그러게 없지 않을까 말이에요. 싶어요. 도킹해야 되고 그거 예. 랩핑해가지고 재진입해가지고 멀쩡하게 아니 뭐에다 집어넣고 네. 뭐 이렇게 잘 안전하게 해야 되는 뭐 거니까. 허브오르주마 환경 수리한 사람들이 카메라 교체하고 갖고 오고 이런 건 있었겠지만 그런 것 말고는 뭔가를 다시 회수해온 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건 누군가가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면 네, 굉장히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성국의 첩보위성을 그렇게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들 하고 있죠 다들. 첩보위성들을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거나 뭐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데이터 훔쳐가거나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그럴 수 하는 있죠. 거죠. 네. 자 이렇게 세트랙 아이 러시아와 관련된 많은 재밌는 얘기 들었고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제 책도 기계 속의 유령 아까 유튜브라서 제목을 말씀 안 드려가지고 네. 기계 속의 유령도 재밌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 두 개 나란히 꽂혀 있으면 굉장히 폼나겠는데요. 네 아, 다음에 이렇게 맞아요. 둘 다 나란히 꽂아볼까요 네. 한번? 맞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독서하라 이러잖아요. 독서하라면서 이렇게 무슨 명작 이런 거 이렇게 권해주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고르는 것도 독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서의 어떤 그 즐거움의 반절 이상을 차지한대요. 그걸 고르는 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예쁜 이런 책들 이렇게 꽂아놓고 직접 고르라고. 독서의 중요한 거는 네. 예, 사서 꽂아 놓는 겁니다. 맞습니다. 읽는 거는 최종 단계예요. 네네. 그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독서의 극히 일부. 네. 네, 사서 꽂아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가능성을 심어놓는 거 일단. 네. 그런 다음에 뭐 읽고 안 읽고 그래야 그다음에 이제 읽는 거예요. 사서 꽂아둬야 읽지. 그냥 뭐 어떻게 읽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그 영상 리스트만 보다가 늘 끄니까 이거 돈도 아깝다 생각하지만 그 영상 리스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그럼 뭐 그러다가 안 본다고 넷플릭스 그냥 뭐 해지할 거예요? 네. 결국은 뭔가 보게 되는 거지. 해지하면 또 쓸쓸하고. 그러니까 그 네. 결국 다시 가입하게 되고. 이게 뭐야? 아, 저는 참 이거 네. 영화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거라고 아, 아주 확신을 갖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그 자료 보고 쓰고 하면서 네. 아, 이거는 진짜 영화다 그냥 한편. 드라마로 만들어도. 네, 드라마 하여튼 그렇게 진짜 영화 드라마 소재다 그대로. 아, 이런 드라마 미디에 좀 있지 않습니까? HBO 같은 데서. 있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해외에는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과 관련된 그런 네. 드라마 이런 건 없잖아요. 할만도 한데 이제는. 할만하고요. 때가 진짜 됐죠. 할만하고 정말 생생한 증인들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러게요. 아주 그 현실감 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그러게 이게 말입니다. 이런 걸 그 HBO에서 하려면 뭔가 폭력과 어떤 욕망 이런 거. 당연히 그래야죠. 폭력 그리고 외계인. 네. 아유, 외계인 나오면 망하는 거죠. 악인들 많이 나와요. 괜찮아요. 네. 악인들 많이 있어요. 빌런들 아주 빌런스럽게 생긴 사람들 등장시켜가지고 네. 자 오늘 그 6월호 산태성즈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책 두 권 얘기를 자꾸 하게 됐는데 이용 기자도 빨리 책을 내면 아, 예. 써야죠. 이런 자리에서 예. 잔뜩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뭘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써봐야죠. 뭐라도 네. 써봐요. 저는 사실 그러면 이미 2년 전 책인데 네.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나는 더 그 관심을 갖거나 좀 볼만한 책이 그럴 수 있죠, 싶어가지고 얼마든지. 네. 지금 들고 왔어요. 진짜 곽재기 작가님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분 이게 만나뵐 때마다 저렇게 책을 하나씩 주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런 분은 연료를 쳐야 됩니다. 예, 곽 작가님은 그냥 뭐 열애예요, 진짜. 네. 뭐 그냥 저 정도 만만한 사람을 상대하시고 이상한 케이스고 그거는. 네, 그런 분을 상대하면 안 돼요. 네, 그냥 1년에 책 한 권 내는 사람 정도 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2년 전에 거 이제 들고 오고 뭐 이런 정도 사람 정도만 생각하는 거지. 네. 네. 저도 지금 책 한 권 또 쓰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건 종말에 대한 종말론이 아니고 네. 정말 진짜 종말에 대한. 사회적인 과학적인 의미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다루는 그런 책을 쓰고 네. 있고요. 여하튼 그것도 나오면 또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7월 달에는 별 해는 사람들 6월 달에 두 분 다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는 바람에 7월 달에 두 분 다 괜찮으시대요. 아. 네, 그래서 출연하셔서 다시 이제 우리 별 얘기 우주 얘기를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 많으셨고 또 날씨가 지금 엄청 더워졌는데 오늘은 마침 저희 녹화하는 23일 비가 와서 좀 시원했습니다만은 네. 어제 비가 왔죠, 정확하게 말하면. 비 오면 또 습해가지고 괴롭죠. 네, 습해서 괴롭고, 네, 조만간 뭐 장마도 올 것 같지만 날씨가 좀 어렵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7월 달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와, 세트랙 아이러시, 기계 속의 유령, 그 언젠가 나올 이용 기자의 책. 예. 과학하고 앉아있네.